한겨울 작은 식당 앞에 검은 벤츠 10대가 줄지어 멈춰 섰어요. 골목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봤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마치 대통령이라도 호위하듯 도열했어요. 식당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박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가장 앞 벤치의 문이 열렸어요. 고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어요. 일주일 전 폐지를 줍던 그 노숙자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순간 세 번째 벤치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우였어요. 그녀의 약혼자였죠. 평범한 회사원이라던 그 남자가 정장을 빼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서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지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할머니와 민우가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왔어요. 옆집 김밥집 사장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죠. 저분이 그 할머니? 지은의 어머니 미선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가 미선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50년 만입니다. 박 사장님,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네, 50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하십니까? 1965년 겨울, 폐지 줍던 어린 소녀. 미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용수 사장님께서 이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당신의 마지막 국밥과 김치로.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겨울에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에 관한 것이에요. 한 포기의 김장김치가 50년을 건너 두 가족을 이어준 이야기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6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작은 국밥집 앞에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15살 최순자였죠. 고아였던 그녀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며칠을 굶은 탓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그때 따뜻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것 보시오, 괜찮소? 어서 들어오시게. 박용수, 지은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순자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국밥이랑 김치 좀 드시구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없는데요. 박용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시오. 지금은 그냥 드시게. 뜨끈한 국밥과 아삭한 김장김치였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죠. 은혜 꼭 갚겠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시간이 흘러 2024년 겨울이 왔어요. 박용수가 세운 그 식당은 이제 3대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1960년에 찍은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박미선 55세, 3대 주인이자 지은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6개월 전 미선은 심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어요. 회복이 더뎠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 지은이 회사를 휴직하고 식당을 돕고 있었어요. 박지은 30살. 원래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돕기로 했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지은은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었죠. 힘든 사람이 오면 밥을 준다. 지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지은에게는 든든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최민우 35살. 1년 전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3달 후면 결혼할 예정이었죠. 민우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지은은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민우는 언제나 수수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지은의 식당을 자주 찾아와 설거지도 도와줬죠. 자기야,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게. 민우는 언제나 다정했어요. 미선도 민우를 무척 좋아했어요. 지은아, 민우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복 받았어. 지은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민우의 진짜 정체를요. 한겨울 어느 아침이었어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였죠.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끓였어요. 허리가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어요. 후,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식당 문을 열었어요. 그때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폐지 수레를 끄는 소리였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자 할머니 한 분이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남루한 옷차림이었어요. 냄새가 심했죠. 얼굴은 때로 까맣게 얼룩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식당 앞에 쌓인 폐지를 주우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A씨, 또 왔어? 옆집 김밥집 사장 이자영이 나타났어요. 40대 여자였죠. 여기 냄새나게 왜 자꾸 와? 빨리 가져가.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자영은 할머니에게 폐지를 던지듯 밀어줬어요. 여기 냄새 진동하네. 우리 가게 앞에서 좀 떨어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것 없잖아요. 자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지은 씨는 너무 착해. 저런 거 도와주면 뭐해? 우리 장사나 제대로 되게 해줘요. 지은은 자영의 말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에 들어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목매이면 안 돼요. 할머니는 한참을 먹었어요. 그때 미선이 허리를 붙잡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지은아, 김치 좀. 지은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 한쪽에는 김장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번 겨울을 버틸 마지막 김치였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올겨울 마지막 김치인데 엄마 허리 아파서 다시 못 담그는데.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할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지은은 김치 한 포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2포기, 3포기. 결국 남은 김치 거의 전부를 큰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미선이 놀라서 물었어요. 지은아, 그건.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나중에 또 담그면 되죠.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지은은 비닐봉지를 들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희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예요. 국밥만 드시면 속이 허전하시잖아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요? 네.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김치 드시면서 밥 잘 챙겨 드세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아가씨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년 전에도 이런 분들이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김치가 든 큰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게 간판을 오래 바라봤죠. 박간의 국밥 1960년 개업.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을 훔쳤어요. 폐지 수레에 김치를 조심히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할머니는 멈춰 섰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찾았다. 50년을 기다린 그 집을. 그리고 내 약혼녀.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지은은 텅 빈 김장 항아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김치 없이 국밥을 팔 수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 장사가 시작됐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김치는요? 지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오늘 김치가 떨어졌어요. 손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에이, 국밥에 김치가 빠지면 안 되죠. 손님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김치 없이는 장사가 안 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죠. 반면 옆집 김밥집은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우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어서 와요, 손님. 지은이 억지로 밝게 웃었어요. 민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자기야, 왜 와? 내 약혼녀가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민우는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미선이 고마워했어요. 민우 씨,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가 복 받았어요. 민우는 슬쩍 식당을 둘러봤어요. 이 식당이 50년 전 그 집이라니. 민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사흘째 식당은 거의 텅 비었어요. 지은은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옆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영이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수진아, 옆집 완전 망해가는 것 같아. 김치도 없대. 이수진 30대. 김밥 프랜차이즈 5곳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엄마, 내가 말했잖아. 저런 곳은 곧 망한다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확장할 때 그 자리 인수하자. 나흘째 재료 배달 올 돈조차 없었어요. 냉장고는 거의 텅 비었어요. 월세 걱정이 밀려왔죠. 지은은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았죠. 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거절당했어요. 닷새째 밤 민우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나한테 좀 빌려. 내가 회사 보너스 받았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자기 돈은 자기가 써.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3달만 버티면 내가 복직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민우는 안타까웠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엿새째 밤 지은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 할머니한테 김치 준 게 잘한 건가요? 미선이 딸을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지은이 잘했어.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일곱째 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식당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폐업 안내문을 쓰려다 말았어요. 그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오늘 꼭 시간 내줘. 중요한 이야기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꼭 만나자. 민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민우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아니야. 좋은 일이야. 오늘 오후 3시에 식당 앞에서 봐.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지? 오후 2시 50분이었어요. 지은은 식당 문 앞에서 민우를 기다렸어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올 거라 생각했죠. 시계를 봤어요. 10분 남았네. 2시 55분이었어요. 우웅. 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검은 벤츠 열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골목이 순식간에 차들로 가득 찼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어요. 20명도 넘어 보였죠. 골목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야, 저게 대통령이라도 오는 거야? 자영도 김밥집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지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3번째 벤치의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우. 아, 민우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자세도 달랐죠.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민우가 지은을 향해 걸어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앞 벤치의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도열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어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당당하고 우아했어요. 일주일 전 그 노숙자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 할머니와 민우가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왔어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완전 재벌 같은데? 자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선이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를 보자 미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가 미선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50년 만입니다. 박 사장님, 미선의 눈이 흔들렸어요. 네, 50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하십니까? 1965년 겨울. 폐지 줍던 어린 소녀. 미선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50년도 더 된 일이야. 굶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지. 내 마지막 국밥이랑 김치를 줬어. 그 아이가 나중에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미선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박용수 사장님께서 이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당신의 마지막 국밥과 김치로. 할머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965년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15살 최순자는 굶주림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 박용수가 그녀를 구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아삭한 김장김치. 그 맛을 순자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은혜 꼭 갚겠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다짐했었죠.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50년간, 50년간 찾아 헤맸어요. 은혜 갚을 기회를. 하지만 박 사장님은 이미 돌아가셨더군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20년 전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따님이라도, 손녀딸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노숙자로 변장해서요.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우가 지은 앞에 섰어요. 지은아, 미안해. 숨긴 거 미안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야, 너. 민우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소개할게. 우리 어머니 최순자, 순자그룹 회장이야.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 순자그룹.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특히 식품업으로 유명한 대기업이었죠. 할머니, 아니, 최순자 회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최민우예요. 순자그룹 부사장이고,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3달 후면 제 며느리가 될 박지은 양이죠?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네, 며느리? 민우야, 이게 무슨.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그룹 비서실장 강민준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지은과 미선에게 건넸어요. 이쪽은 최순자 회장님이시고 저쪽은 최민우 부사장님이십니다. 명함에는 순자그룹 로고가 선명했어요. 미선도 멍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순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셨죠? 사실 지난 6개월간 제가 전국을 돌며 찾아다녔어요. 전국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너무 춥고 배고팠고 어려서 가게가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날 때까지 찾고 또 찾았죠. 지금도 같은 마음이실지 궁금해. 노숙자로 변장해서 100여 곳이 넘는 식당과 가게를 돌았죠. 순자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대부분은 저를 쫓아냈어요. 욕하고 때리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죠. 순자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은 달랐어요. 본인 어머니도 아프신데 낯선 노숙자를 식당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바로 이곳이 50년 전 그 가게인걸. 점점 그때의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김장김치까지 주셨죠. 다시 담글 수도 없는데.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들어줘. 우리 어머니는 50년 전 이 식당에서 목숨을 구하셨어. 그 은혜를 갚고 싶으셨는데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민우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집을 애타게 찾는데 성공하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셨대. 지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래서 노숙자로.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집안의 선함이 3대째 이어지는지. 비서실장 강민준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상세한 자료가 있었어요. 지난 1년간 박 사장님께서 무료로 제공하신 식사가 327끼입니다.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당연한 거.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특히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50년 전 박용수 사장님처럼 당신의 마지막 김치를 낯선 노숙자에게 주었어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다시 담글 수도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당신도 똑같이 베풀었어요. 옆집 김밥집에서는 자영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뭐야? 재벌이라고? 회장? 부사장? 자영의 얼굴이 질투로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급히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수진아. 너 절대 믿을 수 없을 거야. 왜 그래, 엄마? 옆집 박지은이. 재벌 며느리래. 뭐?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우 씨라는 남자가 있잖아. 그 남자가 순자그룹 부사장이래. 그리고 엄마가 회장이고.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내가 바로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순자와 민우, 지은과 미선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어요?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제안이신데요? 순자가 지은과 미선을 번갈아 봤어요. 먼저 이 식당부터 살려드리고 싶어요. 순자가 민준에게 눈짓했어요. 민준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건 식당 재건 계획서입니다. 순자그룹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건 저희 힘으로 해야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군 가게예요. 저는 그냥 베푼 것뿐이에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 데가 없이 베풀었잖아요. 민우가 지은에게 고백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신분을 숨긴 건 진짜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였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그리고 1년 동안 지켜봤어.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다 거짓말이었어? 민우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사랑은 진심이야. 단지 신분만 숨긴 거야.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믿어줘. 내 마음은 한 번도 거짓이었던 적 없어. 순자가 말했어요. 사실 민우가 당신을 만나고 한 달쯤 됐을 때 저한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고요.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죠. 우리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순자가 지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합격이에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평범한 약혼자, 평범한 생활.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자. 순자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너무 놀라셨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순자가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지은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정말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요. 순자 일행이 떠났어요. 벤츠 10대가 줄지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 박간애가 재벌이랑 연결됐대. 저 집 딸이 재벌 며느리 된대. 지은과 미선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자영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야, 박지은. 대박 났네. 재벌이 찾아왔잖아.
자영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가득했어요. 근데 왜 거절해? 미쳤어? 도와준다는데.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장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 식당은 제게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자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에휴, 답답해. 나 같으면 당장 붙잡았을 텐데. 우리 수진이한테라도 연락처 좀 줘봐.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영 씨,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자영은 인상을 쓰며 나갔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 사랑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야,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며칠이 흘렀어요. 식당은 여전히 손님이 없었어요. 김치도 없었죠.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박간의 딸이 재벌 며느리 된대. 순자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왔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갔죠. 지은은 지쳐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 딸 이수진이에요. 수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느낌이 물씬 풍겼죠. 아,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재벌 며느리 되신다면서요? 수진의 미소가 차가웠어요. 그건 아직 아무것도. 아, 그래요? 근데 부럽네요. 저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프랜차이즈 5개 겨우 만들었는데 지은 씨는 한 번에 대박이시네요. 수진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축하해요. 그럼 이만.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지은은 불안했어요. 왜 다들 날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날 저녁 민우가 다시 찾아왔어요. 지은아, 민우야. 두 사람은 식당 앞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 말씀 생각해 봤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나 진심이야. 1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정말 확신했어. 넌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너무 달라. 뭐가 달라? 내가 가난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우의 눈이 진지했어요. 지은아,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내 옆에 있을 사람의 마음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야,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어머, 지은아, 반가워요. 순자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요. 이해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지은이 용기를 냈어요. 민우와의 결혼은 하고 싶어요. 저 민우를 사랑해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지은아. 천천히 가요. 내가 기다려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부터 지은은 다시 식당에 집중했어요. 김치를 새로 담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은이. 고마워. 모녀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따뜻했어요. 민우도 자주 찾아와 도와줬어요.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요.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 김치 다시 생겼네요. 역시 박간의 김치가 최고야.
식당에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시기하고 있었어요. 옆집 김밥집에서 수진이 어머니 자연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런 허름한 식당이 재벌이랑 연결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잘 나가는데.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엄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박지은을 망하게 만들면 순자그룹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후계자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거야. 자영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지은의 약점을 찾아야지. 수진의 음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첫 번째 공격은 은밀하게 시작됐어요. 지은의 단골 재료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수진입니다. 김밥 천국 프랜차이즈 대표요. 아, 이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박간의 국밥 아시죠? 네, 알죠. 거기 재료 공급 중단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따로 보상해 드릴게요. 재료상이 난처해했어요. 그게 박간애랑은 오래 거래했는데 2천만 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지은이 재료상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오늘 재료 배달 부탁드려요. 죄송한데요, 지은 씨. 요즘 물량이 달려서 당분간 배달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미안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당황했어요. 5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었거든요. 다른 재료상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간의 국밥인데요. 재료 좀. 아, 거기요? 죄송한데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세 번째 재료상도 똑같았어요. 요즘 수요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이상했어요. 왜 다들 이러지? 결국 지은은 먼 곳까지 가서 재료를 구해야 했어요. 가격도 2배나 비쌌죠. 휴, 이러다가 적자가. 미선이 걱정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우리한테 재료를 안 주는 거지? 모르겠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수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인터넷 악플이었어요. 수진은 아르바이트생 10명을 고용했어요. 박간의 국밥에 대한 악플을 달아주세요. 하루에 30개씩이요. 무슨 내용으로요? 맛없다, 불친절하다, 비위생적이다. 뭐든 좋아요. 며칠 후 인터넷에는 박간의 국밥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어요. 박간의 국밥 맛없어요. 짜고 느끼함. 사장님 불친절해요. 돈만 밝히는 느낌. 위생 상태 의심스러워요. 식중독 걸릴 뻔. 재벌 며느리 된다고 교만해진 듯. 지은은 이 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재벌 노린 거 티나네요. 노숙자한테 김치 준 것도 쇼였겠죠. 계산적인 여자 같아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인터넷에 안 좋은 얘기 많던데. 맞아요. 나도 봤어요. 위생이 안 좋대요.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어요. 지은은 절망적이었어요. 민우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나도 모르겠어, 민우야. 갑자기 이러는 거야. 민우가 지은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수진의 세 번째 공격은 더욱 치밀했어요. 익명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넣었어요. 박간의 국밥이요. 위생 상태가 심각해요. 식중독 걸릴 뻔했어요. 이틀 후 보건소 직원이 불시 점검을 나왔어요. 보건소입니다. 익명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지은과 미선은 당황했어요. 네, 신고요? 보건소 직원이 식당 곳곳을 꼼꼼히 살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소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냉장고 온도가 기준보다 0.5도 높네요. 개선하세요. 환기구 청소가 덜 됐어요. 다시 하세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박간의 국밥이 보건소 점검 받았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지은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짐이 돼. 회사 주가도 떨어졌잖아. 인터넷에는 온갖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민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거짓말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 나 때문에 너와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 못 봐.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민우야. 우리 헤어지자.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지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우는 즉시 순자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우야? 지은이가 헤어지자고.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민우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료 공급 중단, 인터넷 악플, 보건소 점검까지. 순자는 분노했어요. 이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 짓이야. 어머니, 어떻게 하죠? 순자가 비서실장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네, 회장님. 즉시 조사해. 박간의 국밥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배우인지 밝혀내. 알겠습니다. 민준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틀 만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료상 사장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이수진. 이수진? 네. 옆집 김밥집 사장의 딸입니다. 김밥 천국 프랜차이즈 대표죠. 민준이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인터넷 악플도 추적했습니다. 모두 같은 IP 대역에서 올라왔어요. 이수진 회사 주소입니다. 보건소 신고는 익명 신고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옆집 김밥집 사장 이자영의 번호입니다. 순자의 주먹이 떨렸어요. 감히. 민우도 분노했어요. 어머니, 당장 고소해야죠.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고소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중요한 건 지은이 마음이야. 순자는 즉시 지은을 만나러 갔어요. 식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은은 혼자 빈 식당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순자가 지은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지은아. 다 밝혀졌어. 네. 순자가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옆집의 짓이었어. 이수진과 이자영 말이야.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민준이가 다 조사했어. 증거도 확실해. 지은은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당한 게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거짓이었어.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순자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순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순자그룹 회장 최순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며느리에 대한 거짓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순자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박지은 씨에 대한 모든 악의적 소문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를 밝혔습니다.
스크린에 증거가 떴어요. 재료상 통장 내역, 악플 IP 추적 결과, 신고 전화 녹음까지. 이수진 씨와 이자영 씨가 계획적으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순자그룹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이수진 씨의 김밥 천국 프랜차이즈와는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기자회견은 곧바로 뉴스로 보도됐어요. 순자그룹 회장, 며느리 명예회복 나섰다. 김밥 천국 프랜차이즈, 악의적 영업방해 혐의.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섰어요. 이수진 완전 나쁜 년이네. 질투에 눈이 먼 거야. 박지은 씨한테 사과해야지. 이수진의 프랜차이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본사와의 거래가 끊겼고 가맹점주들이 탈퇴했어요. 이수진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봤잖아.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5개 매장 중 4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자영의 김밥집도 손님이 뚝 끊겼어요. 저런 나쁜 사람들 가게는 안 가. 양심도 없어. 며칠 후 이수진과 이자영이 박간의 국밥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식당 문 앞에 섰어요. 지은 씨.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이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자영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수진이 울먹였어요. 질투했어요. 당신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겨우 프랜차이즈 5개 만들었는데 당신은 한 번에.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심한 거죠. 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안 할 거예요. 이수진과 이자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 식당 안을 가리켰어요. 배고프시면 밥은 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힘든 사람한테는 밥을 주라고.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지은 씨, 가세요. 이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은은 돌아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가 달려왔어요. 지은아. 지은이 민우를 보자 눈물이 터졌어요. 민우야. 민우가 지은을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내가 꼭 지켜줄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결혼하자. 박간의 국밥에는 다시 손님이 돌아왔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 씨 응원합니다. 재벌 며느리 되신다면서요? 축하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재료상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순자와 민우가 식당을 찾아왔어요.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하자. 3달 후면 결혼식이잖아. 지은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님. 민우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우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순자가 저택에서 쓰러졌어요.
으, 순자는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어머니, 민우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삐뽀삐뽀,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민우가 달려갔어요. 네, 저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무슨 병인가요? 의사가 차트를 넘겼어요. 강경화 말기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경화요? 네. 수십 년 전부터 간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심한 영양실조를 겪으셨나 봅니다. 민우는 깨달았어요. 50년 전 어머니가 굶주리던 그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당장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3달입니다. 민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세 달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늦으면 수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우는 즉시 결정했어요. 제간 드리겠습니다.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조직도 적합해야 합니다. 지은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어머님이 지은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지은아. 어머니가. 지은이 민우를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잖아.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민우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은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기증자로 부적합합니다. 민우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가족분들도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순자의 형제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부적합이었어요. 혈액형이 안 맞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은 기증자 명단이었어요. 기증자 명단에 올리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 이상 걸립니다. 3달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민우는 절망했어요.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니. 민우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우야, 지은아, 나 어떡해. 어머니를. 지은이 민우의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응? 지은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도 검사 받을게.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 왜? 혈연도 아닌데 맞을 리가 없어. 그리고 설사 맞는다 해도. 지은아, 넌 위험해질 수 없어. 지은이 민우의 뺨을 감쌌어요. 민우야, 어머님은 50년 전 우리 할아버지의 밥으로 목숨을 구하셨어. 그리고 일주일 전 내 김치를 드셨어. 지은의 눈이 단호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어머님 목숨을 지킬 차례야. 지은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도 검사 받고 싶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따님, 아니,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며느리예요. 하지만 혈연이 아니면 확률이. 그래도 해주세요. 제발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검사해드리죠. 며칠이 지났어요. 민우와 지은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민우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이 맞기를? 하지만 그러면 지은이 위험해져요. 지은이 안 맞기를?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일주일 후 의사가 민우와 지은을 불렀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기적입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어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혈액형도 조직도 모두 완벽해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럴 수가.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40년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봅니다. 민우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은아, 정말, 정말 괜찮아?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어머님 살릴 수 있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넌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은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우야, 난 무섭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 뭐가?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어머님을 살리셨잖아. 이제 손녀인 내가 다시 그 생명을 지키는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운명인가 봐. 하지만 수술은 쉽지 않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기증자 수술도 위험합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라. 괜찮아요. 회복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 합병증이. 지은이 의사의 말을 잘랐어요. 괜찮다고요. 저 결정했어요. 민우는 반대했어요. 안 돼. 지은아, 나 아버지를 살리자고 아내를 잃을 순 없어. 민우야,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봐. 지은이 민우를 안아줬어요. 민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 무섭지 않아. 정말이야. 오히려 기뻐. 왜? 당신 어머니는 이제 제게도 어머니세요. 나한테 내 며느리라고, 내 딸이라고 처음으로 불러주신 분이야. 지은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어머님이 아니야. 제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살린 분이잖아. 중환자실에서 순자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어요. 민우야. 어머니. 순자가 지은을 봤어요. 지은이. 내가. 간을.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너는 아직 젊잖아. 지은이 순자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어머님, 50년 전 할아버지가 어머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50년을 기다리며 은혜를 갚으려 하셨죠. 지은이 웃었어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이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생명을 제가 지키는 거예요. 지은의 어머니 미선도 병원에 왔어요. 지은아. 미선이 딸을 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이건 제 선택이에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내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는 걸.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지은은 준비를 했어요. 식당 일은 어머니와 민우에게 맡겼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부탁해요. 걱정 마라, 지은아. 엄마가 다 할게. 지은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민우와 지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응? 무섭지 않아? 지은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무섭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살리는 건데.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 민우가 지은을 안았어요. 지은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우야.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민우가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꼭, 꼭 돌아와. 지은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직 결혼식도 안 했잖아. 미선이 딸의 뺨에 키스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기도할게. 꼭 무사히 돌아와.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실려 들어갔어요. 곧이어 순자도 들어갔어요. 두 침대가 나란히 놓였어요. 순자가 옆에 누운 지은을 봤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어요. 복도에서 민우와 미선이 기다렸어요.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어요. 민우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만 했죠.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민우의 다리가 풀렸어요. 정말요? 네. 두 분 모두 무사하십니다. 미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지은과 순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틀 후 지은이 눈을 떴어요. 지은아. 민우가 반가워하며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응. 수술 잘 끝났어. 어머니도 무사하셔.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과 순자 모두 의식을 되찾았어요.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감탄했어요.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하고 계세요. 특히 회장님은 세간이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과 순자는 같은 날 퇴원했어요. 병원 정원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괜찮아? 네, 어머님. 전 괜찮아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넌 내게 새 생명을 줬어. 50년 전 내 할아버지처럼. 지은이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님.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가 지은과 미선을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지은아, 미선 사장님, 제 제안을 들어주세요. 순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지은이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왜? 어머님, 전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목숨값이야. 아니, 목숨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전 이미 어머님과 민우 그리고 가족을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아.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응?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재단?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 순자가 그날을 떠올렸어요. 추운 겨울, 폐지를 줍던 그녀. 그때 제가 드린 김치 한 포기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지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그 한 포기의 김치가, 그 한 끼의 밥이 없어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순자가 지은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주세요. 작은 온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재단 말이에요. 순자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알겠어. 알겠어, 지은아. 내 뜻대로 하마. 며칠 후 순자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 끼의 온기재단 설립을 선포합니다. 기자회견장이 플래시로 가득 찼어요. 순자가 단상에 섰어요. 50년 전 저는 굶어 죽어가는 20살 소녀였습니다. 박용수 사장님께서 마지막 국밥과 김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최근 그분의 손녀가 자신의 간을 떼어 제 목숨을 다시 구했습니다. 기자들이 숙연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입니다. 50년을 건너 두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온기를 세상에 나눌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재단 이사장은 지은이 맡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요? 그래. 내가 가장 적임자야. 너처럼 진심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이끌어야 해. 지은은 감동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재단의 첫 사업은 무료 급식소였어요. 그리고 그 1호점은 박간의 국밥이었어요. 우리 식당에서요? 미선이 놀랐어요. 네. 이 식당이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50년 전에도 지금도요.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됐어요. 지은과 순자 모두 건강을 회복했어요. 3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화려함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은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 지은은 박간의 국밥에 모든 단골 손님을 초대했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결혼하신다며? 축하해요. 우리도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결혼식장 입구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3장의 사진이었죠. 첫 번째는 1960년 할아버지 박용수가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두 번째는 1965년 젊은 순자가 국밥을 먹으며 눈물 짓는 사진. 당시 박용수가 찍어준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2024년 지은이 노숙자 할머니에게 김치를 건네는 사진.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었죠. 50년의 인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식이 시작됐어요.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할 역할이었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순자가 대신했어요. 내가 내 친정아버지 역할을 할게. 순자는 그렇게 말하며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미선도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우리 딸. 민우는 단상에서 지은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가 되다니. 순자가 지은의 손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야, 지은이를 부탁한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순자가 두 사람의 손을 포겠어요. 너희는 운명적으로 만났어. 50년을 건너 이어진 인연이야.
평생 행복하거라. 주례 없이 순자가 직접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가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50년 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한 분이 제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박용수, 오늘 신부의 할아버지셨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성공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50년 후 그분의 손녀가 다시 저를 살렸습니다. 김치 한 포기로 그리고 자신의 간으로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이것이 선행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50년을 넘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지은아, 민우야, 너희도 이 선행을 이어가거라. 세상의 온기를 나눠주거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50년의 인연이라니. 영화 같아요. 옛 동료들도 찾아왔어요. 지은아, 축하해. 재벌 며느리 됐다며? 지은이 웃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중요하지. 피로연 중간에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지은과 민우가 직접 국밥을 나눠줬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분께 저희가 직접 만든 국밥을 대접하고 싶어요. 박간의 국밥의 국물이었어요. 지은과 미선이 직접 끓인 것이었죠. 하객들은 감동했어요. 세상에 재벌 며느리가 직접 국밥을. 정말 대단한 신부네요. 피로연이 끝나고 지은과 민우는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결혼식장 정원이었어요. 지은아, 응? 행복해?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우가 지은을 안았어요. 나도야.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화려한 해외여행 대신 조용한 국내 여행을 택했어요. 우리 재단 일도 있고 식당 일도 챙겨야 하니까. 지은은 언제나 실용적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재단 일이 시작됐어요. 한 끼의 옹기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박간의 국밥을 시작으로 전국에 무료 급식소가 생겼어요. 지은은 직접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런 따뜻한 밥이.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재단은 단순히 밥만 나눠주지 않았어요. 김장철이 되면 함께 김치를 담그는 행사도 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김치를 담가요. 그리고 그 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첫 김장 행사에는 300명이 모였어요. 순자와 미선, 지은과 민우가 모두 참여했어요. 어머님, 배추 좀 주세요. 그래, 지은아. 여기. 네 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이었죠. 순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자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지은의 간이 완벽하게 적응했거든요. 1년 전 우리는 한 끼의 옹기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난 1년간 우리는 12만 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삼천 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눴고 500명의 어르신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순자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나눈 온기입니다. 한 끼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50년 전 박용수 사장님께서 제게 주신 한 끼가 오늘 12만 끼가 됐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이 선행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행사 후 지은은 할아버지 사진이 걸린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죠? 그때 뒤에서 민우가 안아줬어요. 잘하고 있어, 여보.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은이 민우를 돌아봤어요. 민우야, 나 말이야. 응? 지은이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응. 오늘 확인했어. 민우가 지은을 번쩍 안아 올렸어요. 와, 정말? 정말이야? 조심해. 배 아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석 달 후 지은의 배가 불러왔어요. 순자는 손주를 기다리며 매일 설렜어요. 우리 손주는 어떤 아이일까? 분명 착한 아이일 거예요, 어머님. 순자가 지은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도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갈 거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재단 활동은 계속됐어요. 임신 중에도 지은은 현장을 찾았어요. 사장님, 몸 조심하셔야죠. 괜찮아요. 저 아직 건강해요. 지은은 배가 불러온 채로 할머니들에게 밥을 나눠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부자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부자야.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이수진이었어요. 지은은 놀랐어요. 수진 씨? 1년 전 지은을 괴롭혔던 그 이수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겸손한 태도였죠. 지은 씨, 저 자원봉사 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라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수진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배식도 도왔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기회를 줘서. 수진은 진심으로 변했어요. 자영도 딸을 따라 봉사활동에 나왔어요. 지은 씨, 우리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은은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은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됐어요. 민우야, 아파. 병원 가자. 민우가 황급히 지은을 차에 태웠어요. 순자와 미선도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으앙, 으앙,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지은에게 안겨줬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우리 딸, 우리 예쁜 딸.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도 아내와 딸을 안으며 울었어요.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했어. 순자와 미선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우리 손주, 우리 예쁜 손주. 순자가 아기를 안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미선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아기의 이름은 박서은으로 지었어요. 서은, 은혜를 잇다는 뜻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를 이어가라는 의미예요. 순자가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은아, 우리 서은이, 넌 4대째 이 선행을 이어갈 거야. 퇴원 후 지은은 다시 재단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서은이를 안고서요. 사장님, 아기 데리고 오셨어요? 응.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배워야죠. 지은은 서은이를 안고 할머니들에게 밥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우리 딸 예쁘죠? 어머, 정말 예쁘네. 복덩이야. 서은이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1년 후 재단 2주년 행사가 열렸어요. 지은이 단상에 올랐어요. 서은이를 안고서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은이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저는 한 끼의 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은이 서은이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50년 전 할아버지의 한 끼가 어머님을 살렸고, 어머님이 다시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이 선행의 힘입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요. 행사가 끝나고 지은은 박간의 국밥으로 돌아왔어요. 벽에는 이제 4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박용수, 젊은 순자 지은이 김치를 건네는 사진, 그리고 서은이를 아는 지은의 사진. 4대째 이어지는 옹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저녁이었어요. 지은과 민우, 순자와 미선, 그리고 서은이가 식당에 모였어요. 자, 다 같이 저녁 먹자. 미선이 준비한 국밥이었어요. 어머니 국밥은 역시 최고예요. 호호, 고맙다. 5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은이는 아직 이유식을 먹었죠. 서은아, 맛있어? 아부. 서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내가 50년 전에 받았던 온기를 이렇게 돌려주게 됐어. 순자가 모두를 바라봤어요.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요. 민우가 가족들을 안았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평생 이렇게. 식사 후 지은은 서은이를 안고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서은아, 저 별 보이니? 서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기 할아버지가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지은이 서은이에게 속삭였어요. 넌 커서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서은이가 지은을 보며 웃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한겨울밤 노숙자 할머니에게 김치를 건넨 그날. 나는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몰랐다. 할머니는 예비 시어머니였고 약혼자는 재벌이었고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50년 전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50년 후 꽃을 피웠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은 또 다른 씨앗을 만들고 있다. 서은이를 통해, 재단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선행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온기였어요. 지은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한겨울밤 건넨 김치 한 포기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끼의 온기, 한 포기의 김치가 만든 기적. 50년을 건너 이어진 선행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기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